기아의 차기 지명타자는 누구인가? 기아 타이거즈가 논란 많았던 선수 보강 작업을 거의 마무리 지었다. 이제 스프링 캠프를 통해 2026 시즌 전력을 어떻게 완성하느냐는 과제만이 남아있다. 기아는 원년 4번 최영우를 삼성 라이온즈로 보냈다. 주전 유격수이자 한번 타자 박찬호도 두산 베어스로의 큰 이적으로 팀을 떠났다. 장타자 위즈덤과도 결별을 선언했다. 기아의 선택은 단호했다. 다음 시즌 43세가 되는 베테랑 타자에게 미련을 두지 않았다. 박찬호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아시아 쿼터로 호주 유격수 데이를 영입했다. 35홈런의 위즈덤 대신 중장거리 타자 카스트로를 데려왔다. 최영우 자리는 카스트로가, 박찬호 자리는 데일이 대체할 계획이다.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선 나성범, 오선우 등의 위즈덤이 남긴 공백 이상의 활약이 필요하다. 홈런 숫자는 적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의 타점 생산력으로 기아의 전력 감소를 상쇄해줘야 한다. 핵심은 배치다. 유격수는 데일이 차지한다. 카스트로가 내외야 겸업 선수라 이루수로 기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었지만 기아는 그를 외야수로 명시했다. 코너 외야 자리를 맡길 예정이다. 핵심은 최영우가 독점하던 지명타자 포지션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달렸다. 사실 기아가 최영우에게 1년 계약만을 고수하다 삼성의 2년 제의에 굴복한 데는 일부러 계산된 면이 있었다. 나성범과 김선빈, 이 둘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베테랑인데 점차 나이가 들며 수비 능력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최영우까지 2년 계약했으면 사실상 2년간 한 팀의 지명타자급 선수가 3명이나 모이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다. 이제 나성범과 김선빈 역시 점차 지명타자로 더 많이 출전해야 할 때가 됐다. 만약 김선빈이 지명타자가 된다면 구도가 명료해진다. 이범호 감독은 타격이 좋은 윤도현을 차기 주전 이루수로 일찍부터 낙점했다. 윤도현을 육성하며 외야를 카스트로, 김호령, 나성범으로 구성하면 된다. 나성범이 지명타자를 맡을 경우에는 외야 한 자리를 두고 다른 선수들의 경쟁을 이끌어내며 이루수로 김선빈을 기용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최영우처럼 고정 지명타자를 두기보다 선수 체력과 상대 투수 매치업 등을 고려해 나성범과 김선빈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지명타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나성범과 김선빈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결국 지명타자 자리에서 위치를 공고히 하려면 수비 부담이 줄었으니 타격에서 더욱 확실한 성과를 보여야 한다. 나성범은 이번 시즌 타율 0.268에 10홈런 36타점으로 데뷔 이후 가장 부진한 한 해를 보냈다. 김선빈은 타율 0.32를 기록했지만 출전 경기 수가 부족했다. 둘 다 종아리 부상 영향으로 각각 82경기, 84경기만 출전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었다. 두 선수에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지명타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다 한 명이 결국 밀려나는 상황이다. 2025년 기아는 낙몽 같은 한 해를 보냈다. 2026년에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슈퍼스타 김도영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진짜 키는 다른 데 있다. 풀타임으로 활약해야 할 선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나성범과 김선빈이다. 김도영은 기아의 중심이다. 2024 시즌 리그를 압도했다. 타율 0.347, 38홈런 109타점 143득점 40도루, 오패스 1.067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MVP 타이틀도 거머쥐었다. 2025년 당연히 더 나은 모습이 예상됐다. 하지만 햄스트링 부상과 발목 문제에 시달렸다. 3차례나 부상을 당했다. 결장 기간이 너무 길었다. 시즌 통산 30경기 출전에 그쳤다. 타율 0.309, 오패스 0.943을 기록했다. 출전할 때는 위력적이었다. 하지만 경기에 나서지 못한 게 문제였다. 기아의 재도약을 위해 2026년 김도영이 건강하게 뛰어주는 건 필수다. 그러나 김도영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야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선수들의 기여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나성범과 김선빈이다. 김도영이 부상으로 가려졌을 뿐 이들도 실망스러운 성적이었다. 2025년 나성범은 82경기, 타율 0.268, 10홈런 36타점, 오패스 0.825에 머물렀다. 김선빈은 84경기, 타율 0.321, 3홈런 46타점 오패스 0.823을 기록했다. 둘 다 100경기도 채우지 못했다. 부상자 명단에 오래 머물렀다. 종아리 부상 때문이었다. 부위가 좋지 않았다. 베테랑일수록 종아리 문제는 더 심각하게 작용한다. 처음 겪는 부상도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6년은 두 선수가 제 몫을 해줘야 한다. 2025 시즌이 끝나고 프리 에이전트가 된 최영우는 삼성으로 이적했다. 그는 올해 133경기에 나서 타율 0.307, 24홈런 86타점, 오패스 0.928을 기록한 강타자다. 박찬호 역시 두산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타율 0.287, 5홈런 42타점 27도루, 오패스 0.72의 성적을 냈다. 누군가는 이들의 공백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이제 나성범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때가 왔다. 지난 3년간 그는 58경기, 120경기, 82경기만 출전하며 부진을 겪었다. 2025년 성적 또한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언제든 3할 타율과 20-30홈런을 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100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다시 그만한 성과를 보여줄 차례다. 김선빈 역시 여전히 정밀하고 날카로운 타격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5 시즌 그는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했다. 더불어 출루율도 0.395로 4할에 가까웠다. 삼진 35개에 볼넷 31개로 선구안도 훌륭했다. 이러한 모습을 시즌 내내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현재 타선의 여러 부분이 불확실한 상태다. 다시 배치를 구성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팀의 핵심이 필요하다. 건강한 나성범과 김선빈이 기아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다. 베테랑 책임을 논하는 기아의 나성범과 김선빈. 후반기 복귀 이후 팀이 추락했다. 다음 시즌이 더 걱정된다. 기아의 베테랑 나성범과 김선빈이 20일과 21일 이틀 내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5강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범호 감독은 신인 야수들을 기용하는 선택을 했다. 후반기 두 선수의 복귀 이후 기아는 하락세를 보였다. 백업 선수들이 전반기 4위를 유지했으나 주전 선수들의 복귀 이후 후반기 3할대 승률로 5강권 밖으로 밀려났다. 개인 기록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나성범은 후반기 타율 0.311, 김선빈은 0.331을 기록했다. 하지만 팀의 하락을 막지 못했고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9월 들어 부진이 확연해졌다. 나성범은 타율 0.275에 홈런 없이 단 2타점, 김선빈도 0.262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김선빈의 수비 집중력 하락은 치명적이었다. 17일 한화전 평범한 플라이볼 실책으로 벤치로 불려 들어갔고 다음날 8회 땅볼 실책으로 2-1 리드를 3점 역전패로 만들어버렸다. 기아는 한화와의 3연전을 모두 내주며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다. 최영우만이 시즌 내내 분투했지만 나성범과 김선빈은 짐을 함께 나눠 짊어지지 못했다. 기아는 빠르면 24일 5강 탈락이 확정될 전망이다. 나성범, 연봉 8억 원, 과 김선빈, 6억 원. 이 내년에도 제 몫을 하지 못한다면 야수진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최근 3년간 김선빈은 315경기, 나성범은 234경기 출전에 그쳤다. 나이가 들수록 수비 범위는 줄어들고 부상 위험은 커진다. 지난 시즌 챔피언의 자존심은 무너졌다. 이제 베테랑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하다.